자, 이 과목 이름이 리파이너리 프로세스 디자인인데, 리파이너리 프로세스라는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에너지 측면만 봐도 한 20, 30개가 되고, 거기에 페트로케미칼까지 넘어가면은 한 50, 한 200몇까지가 되지만 크게 한 20몇까지에서 50몇까지 정도 되는데, 그걸 20시간에 다 한다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 그래서 어느 정도만 짚고 나가도 뭐 한 4, 50시간은 돼야지 되는데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디테일 디자인에 들어가면 뭐 그건 전혀 얘기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제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현재 제가 맡은 것 중에 그 부분은 크게 5가지나 나눠놨는데, 처음이 글로서리 오브 텀스하고 페트롤륨, 리파이너리 프로세스 오버뷰, CDVD 레퍼런스 북인데, 첫 번째 거와 마지막 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크게 보면 페트롤륨이라는 게 뭐냐, 페트롤륨이라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리파이너리 프로세스가 워낙 많은데 그 중에서 에너지 부분, 그러니까 에너지 측면에서만 본 거, 에너지, 페트로케미칼 쪽에 넘어가는 건 빼고 에너지 측면에서만 본 리파이너리 프로세스를 한 20개 정도를 한 번씩 오버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DVDU. 여러분들 여기 뭐 CDVD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CDVD는 막말로 하면 개나 소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는 사람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예요. 저걸요.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가스 쪽은 좀 있는데 가스 쪽도 있는 게 아니라 해본 사람이 없어요. 리파이너리 엔지니어링이 오히려 우리나라가 적습니다. 왜 적은지 봤더니 뭐 기름이 안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5개나 나눠놨으니까 그것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리파이너를 하게 되면은, 페트롤륨을 하게 되면 용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용어를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용어가, 이런 용어들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가서 미팅을 하든지 외국 사람과 미팅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영업을 마케팅을 하고 나서 외국인들 만나서 얘기할 때 이런 용어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이거죠. 그럼 이것을 알아들어야 된다 이거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쪽은 우선 패실리티, 장치를, 유닛들을 보면은 첫 번째가 메인 프로세스 유닛입니다. 그래서 CDU, 크루드 디스틸레이션 유닛, VDU, 베큐um 디스틸레이션 유닛, GCU, 가스 컨센트레이션, LEU, 라이트 핸드, NHD, KC 이런 유닛들이 쭉 있습니다. 이런 용어는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막 나오는데 여러분도 이걸 알아야지만 그 과목이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참 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쪽은 저 메인 프로세스를 돌리기 위한 위성 시스템입니다. 위성. 그러니까 둘레 보조해주는, 서포팅 해주는 프로세스죠. 그래서 AGRU, ARU, 보시면 뭐 애시드 가스 리무발 유니트, ARU, 아민 리제너레이션, 또 뭐 SWT는 사워터 트리트먼트, HP는 하이드로진 프로덕션, PSA,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약자가 딱 나오면 아 이게 이구나. 그럼 저게 뭐 하는 유닛이냐? 아, DCU, 딜레이드 쿠킹이다. 그러면, 아, 딜레이드 쿠킹이라는 게 뭐다 하면, 딜레이드 쿠킹이라는 게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업무가 처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외워서 요거 하나하나가 뭐 하는 건지 제가 뒤에 설명을 해주지만, 미니멈 여러분들이 저것이 이거의 약자고 뭐 하는 거라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일하기가 어렵죠. 그 다음에 뒤에는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면, 리파이너리에서 나온 프로덕트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주로 우리가 쓰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FRN이라는 게 뭐냐? 풀레인지 납사. 납사도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납사가 보통 뭐로 알고 있어요? 가솔린이 납사예요. 휘발유가. 그것도 풀레인지 납사. 납사도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라이트 납사, 헤비 납사가 있는데 그걸 합쳐놓은 것이 풀레인지 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다 내용을 알아야죠. 그 다음에 캐로가 케로진, DSL, DSL은 디젤, 지오는 가스오일. 그래서 이런 약어를 충분히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약어를. 그렇지 않으면 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라이트 크랙드 오일, HCO는 헤비 크랙드 오일. 그래서 이런 약어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앞으로 리파이너리 엔지니어가 되려면, 페트롤륨 엔지니어가 되려면 이것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대화가 되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면 이 글로서리 오브 텀스가 잘 나와. 특히 미국의 API라는 곳 아십니까? API? 단체. 아메리칸 페트롤 인스티튜트라고 거기서 나오는 그 아주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또 아마 회사에 계신 분들은 회사에 가면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책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어, 약어는 여러분들이 항상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쪽 패출론 쪽에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이 이제 알고 넘어가시고, 자, 이제 우리 강의의 본 주제인 이제 페트롤리움 리파이너리 프로세스 시스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페트롤리움. 그럼 페트롤리움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있는 것 그대로입니다. 페트롤리움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하이드로카본이다. 땅속에서. 하이드로카본이 뭡니까? 하이드로카본이 H와 C, 수소와 탄소가 합된 물질이 하이드로카본이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페트롤리움, 우리가 페트롤리움 하는데, 페트롤리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가스, 솔리드, 리퀴드. 그래서 가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세인, 에세인, 프로페인, 뷰테인. 저게 바로 LNG에서 나오는 가스죠. C1부터 C4까지 가스. 그걸 가스 페트롤리움이죠. 그 다음에 우선 솔리드를 보면 솔리드는 아스팔트. 그래서 아스팔트가 그냥 유전 지역에 가면 그런 유전 지역이 있어요. 그 아스팔트 그런 게 찐득찐득하게 흘러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스팔트라도 끈적끈적 역청.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크루드 오일. 우리가 크루드 오일 하죠. 그러니까 리퀴드 하이드로카본이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프로덕트가 있는데 가스, 리퀴드, 솔리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도 솔리드는 별로 이제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가 주로 따지는 것이 이제 크루드 오일, 가스하고 리퀴드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기서 저랑 같이 얘기할 것은 가스와 리퀴드입니다. 그럼 크루드 오일이 뭐고 내추럴 가스가 뭐냐? 뭐 하도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뭐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갖고서 뭐 제가 뭐 따로 얘기할 것도 없지만 제가 안 데까지는 저는 이쪽을 계속 한 3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축적된 걸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오일앤가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잡지 보면은 오일앤가스 저널이라는 게 있죠. OGJ라고. 그 잡지는 뭐 한 7, 80년 잡지인데 원래 오일앤가스는 시작이 미국이기 때문에 그 오일앤가스에 대한 모든 그 정보가 다 나오고 그러니까 테크니컬한 거, 커머셜한 것들이 다 나오는 그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오일앤가스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중동 지역에서 프로젝트 따고서 적자를 안 보는 겁니다. 그걸 몰라서 적자를 나는 거예요, 지금. 오일앤가스를 모르기 때문에. 오일앤가스 하는데 너무나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가 오일앤가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동안 우리나라 엔지니어링에서라는 것 뭘 했느냐. 디테일 엔지니어링만 했다 이거죠. 남들 다 베이직 디자인 해오면은 까딱까딱해서 공장만 저댔지 이런 기본 설계 쪽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할 수, 그것을 30년 전부터 하자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안 돼요. 내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내가 입사해서부터 기본 설계하자고 했는데 아직도 안 돼요.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일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자, 그럼 이제 오일앤가스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월드 페트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오일하고 가스가 나는 나라가 무지하게 많은데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저게 옛날에는 미국이 안 했었어요. 미국이 안 했었는데 미국이 셰일가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요새 신문에 계속 나오는 조선 3사를 멍들게 하는 그 셰일가스라는 것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몇이냐? 몇이에요? 우리나라도 나옵니다. 116이에요. 저기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게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도 산유국이에요. 저게 동해가스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동해가스가 2018년이면 끝납니다. 다 캐먹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이제 비산유국 되는 겁니다. 비산유국. 현재는 우리나라도 나오기 때문에 116이고 미국 1등이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그다음 차이나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앤가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가 미국이고 또 제일 많이 쓰는 나라도 미국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116인데 이게 하도 도표가 커서 잘라버리고 우리나라는 116이라고 써놨는데 기름은 그 대신에 쓰는 건 우리나라가 10위 이내로 기름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공업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계신 분들 우리가 크루드 오일에 주로 쓰는 용도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크루드 오일을 주로 어디다 쓴다고?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페트로케미칼 원료라고 배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페트로케미칼 원료다. 근데 페트로케미칼의 원료가 아니라 원래 크루드 오일의 주 목적은 뭐냐면 에너지에서 이건 물론 미국 기준인데 자, 크루드 오일이 100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가솔린으로 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50%입니다. 가솔린이 뭡니까? 가솔린 엔진 연료예요. 그 다음에 여기 제트 휠, 그러니까 비행기 엔진의 연료로 쓴 것이 이만큼입니다. 7.8%. 그 다음에 24%가 디젤 엔진에 쓰는 디젤이에요. 그래서 저 기준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동차가 1억 5천만 대라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나라가 기름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렇게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뭘로 배웠냐면은 크루드 오일은 여기 보시면은 페트로케미칼 피드스탁으로 배웠어요. 왜냐하면 납사크래커 같은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극일부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납사크래커 공장 때문에 아주 고민을 합니다. 지금 납사라는 게 가솔린인데 그것을 전부 다 깨갖고서 가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가솔린 이렇게 비싼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초창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불리해요. 그게. 그래서 지금 모 회사는 그 납사크래커를 지금 가스크래커로 좀 바꾸려는 계획도 갖고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납사라는 게 주로 가솔린 원료가 되는 건데 자꾸 우리나라 자동차가 늘어나니까 만약에 중국 사람들이요 한 가구 1차량이 되면요 전 세계에 기름 다 써도 안 됩니다. 가솔린 때문에. 아직 중국이 자동차 세수가 형편없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돌아가는 거지 놔두면 전 세계는 뭐 정말 기름 난리가 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주 원료는 뭐냐? 크루드 오일에 주로 쓰려는 용도는 가솔린, 제트오일, 우리 제트오일 캐로라고 말을 쓰죠. 그 다음에 디젤. 이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대개 여러분들 학교에서 다닐 때 배우기는 크루드 오일이라는 게 결국은 페트로케미칼의 원료다. 에틸렌도 만들고 스타일렌 모노마도 만들고 뭐 부타디엔도 뭐 한다. 이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 쓰여요. 물론 쓰이는데 양으로 봐서는 굉장히 작아요. 에너지 소스다. 에너지 소스다. 그래서 에너지가 주 에너지가 뭐냐? 용도는 엔진이에요.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제트 엔진. 그 용도가 주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페트로케미칼의 피드스탁이다 하는 것은 옛날 얘기예요. 미국의 어느 정유 공장을 가면요. 원유가 100에 들어가면 95%가 가솔린이 나오는 공장이 있어요. 딱 크래킹을 해갖고서. 미국이 워낙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크루드라는 것이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생산을 하고 원유를 날라서 크루드 리파이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프로덕션, 스토리지 앤 트랜스포테이션, 리테일 디스트리뷰션, 컨슈머 유즈. 주로 용도는 크루드 오일의 용도는 엔진의 연료입니다. 페트로케미칼의 피드스탁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